불필요하게 과한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안 될 건데 괜히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원장님, 얼마 전에 신년기획 얼굴 라인 시리즈 아주 인기리에 마쳤는데요. 사실 얼굴 라인 손보려고 병원에 가면 막상 그냥 주사나 레이저 같은 간단한 걸로 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는지, 대체 나한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댓글에도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좀 한 번에 쉽게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얼굴 라인 노화 과정은 정말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생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도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사들도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것만 좀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술하시는 분들은 꼭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그냥 수술하시라고, 주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수술해야 되는데 주사만 하라고, 장비가 있는 사람은 요거 좋다고 이 장비로 하라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과한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안 될 건데 괜히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의미 있게 하고 있는 라인 시술들을 간단한 것부터 리프팅의 끝판왕까지 정리를 한번 오늘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이게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얼굴 라인에서 노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드러웠던 선이 울퉁불퉁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튀어나온 부위는 좀 줄여주고 꺼진 부위는 메꿔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주사로 할 건지 간단한 수술로 할 건지 아니면 왕창 근본적인 수술로 할 건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간단한 주사라고 하시면 엔팅 주사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지방을 녹이는 엔팅 주사를 맞고 피부를 타이트닝 시켜주는 관리예요. 먼저 탄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살이 좀 있어서 볼륨만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부분적으로 살집이 있는 젊으신 분들한테 되게 유리해요. 이런 사람들이 울세라, 써마지, 비싼 장미들 많이 해봐도 사실 효과가 별로거든요. 결국 볼륨을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살이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꺼진 부위들이 있어요. 눈 밑이라든지 팔자라든지 볼 이런 데를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채우려고 보니까 뿔룩 늘어지고 튀어나와서 좀 이렇게 부어 보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늘어진 부위 이런 데를 조금 줄이면서 채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채우는 건 뭘로 할 거냐? 지방, 히알루론산 필러, 콜라겐 부스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히알루론산 필러는 콜라겐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유지 인대가 이렇게 처지면서 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밑에다 필러를 넣으면 유지 인대를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주사로는 안 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얼굴에 막 살이 정말 많아요. 주사로 재려면 도대체 몇 회를 병원에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번 와야 될 수도 있고 한 큐에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 무거워서 처짐과 같이 동반된 경우들이 있어요. 지방을 줄이면서 강하게 피부를 타이트닝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귓볼 뒤쪽 바늘구멍을 통해서 관을 삽입해서 지방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피부하고 근육층을 강하게 자극을 시켜주는 게 이제 달걀 지음 리프팅이고요. 그러고 나도 조금 피부가 쫀쫀하게 타이트닝 되지 않을까봐 좀 걱정돼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피부를 열을 가해요. 그래서 강하게 또 한 번 더 타이트닝 시켜주는 거죠. 그게 올인원 달걀 리프팅이에요. 그 레이저라고 하시는 거면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건가요? 그런 거는 이제 밖에서 열을 가해주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레이저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 안으로. 사실 이제 밖에서 쏘는 게 너무 좋죠. 간편하고. 그런데 밖에서는 우리 피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하게 열을 가할 수가 없어요. 부작용이 염려되니까 레이저나 초음파 이런 고주파 장비하고는 비교는 불가하죠. 결국은 지방 제거가 주된 목적이에요. 거기에다가 피부를 강력하게 타이트닝해서 달라붙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상술을 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화 과정이라는 게 결국 이제 튀어나오고 꺼지면서 이제 울퉁불퉁해진 거를 완만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상태가 오래 진행되면, 그래서 너무 많이 피부 자체도 늘어지고 근육 자체도 늘어져 버리면 낮추고 메꾸는 것만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잡아당겨서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이때 당기는 건 피부가 아니에요. 안면거상이라 그러면 피부를 당기는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얼굴에 섬유근막층이 있는 스마스층을 박리에서 잘라서 강하게 당겨주고 나서 피부가 남아요. 그 남는 거를 없애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안면거상술은 근육을 당기는 수술입니다. 이런 질문도 가끔 받아요. 듀얼플레인, 딥플레인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나요? 스마스층을 당기는 일종의 방법인데요. 어떤 게 반드시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다 이용해서 피부 상태나 처진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거상술이 효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들 쉽게는 못 하실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회복 과정, 그리고 뭐 흉터, 어색할까봐,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통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육 자체를 강하게 당기니까 아래쪽은 사실 거의 안 붙는데 광대 쪽은 위로 이렇게 당겨 놓으니까 조금 붙는 편이에요. 보통 열흘 뒤에 실밥을 제거하고요. 2주면 라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흉터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에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 속으로 들어가서 귓구멍에 최대한 가깝게 절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흉터가 조금 생긴다 해도 흉터 관리를 조금 받으면 거의 많이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거상술하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밋밋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방향으로 거상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좀 납작해지고 좀 밋밋한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다시 말해서 얼굴이 처졌던 방향을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한 건 없고요. 다만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광대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광대로 모이는 지방은 제거를 미리 합니다. 재발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니까 뭐 세월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데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무거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지방을 달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고 동시에 거상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지방 때문에 다시 처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죠. 그럼 그 밖에 시술들, 뭐 실리프팅, 레이저나 초음파, 고주파 같은 리프팅 관련된 장비들도 좀 궁금해요. 요즘 실리프팅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실리프팅은 결국 중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중력을 실로 들어 올려서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이 많고 무거운 경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잘 올라가지도 않지만 또 유지하기가 어렵죠. 또 금방 처지고요. 결국은 이 무거워서 실리프팅하고 나서 처지는 경우들을 극복하고자 엔팅 프로그램이나 달걀 수술처럼 지방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장비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는데 결국은 이런 장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리프팅은 아니고요. 이런 장비들은 어느 정도 쫀쫀하게 붙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꾸준히 관리 차원에서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연령대별로도 어떤 시술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일수록 좀 덜 처졌으니까 간단한 주사나 장비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근데 사실 이때는 이런 거다, 이때는 저런 거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이 얼마나 얼굴에 많이 있느냐, 그게 얼마나 늘어져 있느냐, 탄력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얼굴을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 그리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런 표정에 의한 노화와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노화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꾸준하게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체 영상에 보면 이렇게 예뻐지는 습관, 이런 영상들 따라 하시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과 관리가 치료보다 항상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